안녕하십니까? 영H 채널의 허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김문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51년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에서 사남 3녀 중 6째로 태어난 김문수는 정계에서 보기 드문 소시민 집안 출신의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삼성계엄 반대 시위로 제적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70년 고학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운동 참여로 2차례 제적되어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은 입학 25년 후인 1994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제적된 이후 김문수는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 보조공, 염색공장 직공 등으로 일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1978년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르코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구로동맹 파업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1985년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내는 등 적극적인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혁명의 시대는 같다는 말을 남기고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며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1996년 신한국당 공천으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연속으로 역임하며 3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동 분야와 환경, 수도권 교통, 아동 보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결식아동 문제에 열정을 쏟아 김결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김문수는 2006년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2010년 재선에 성공하며 총 8년간 경기도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도지사 시절은 뚜렷한 성과와 논란이 공존했습니다. 주요 공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에 주력한 점이 꼽힙니다. 한국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공약 실천에 강점을 보였으며 특히 2009년에는 공약 이행 2년차 목표 달성 최우수, 주민소통 민관협력 최우수, 웹소통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08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디지털 산업 육성에도 힘썼습니다. 반면 여러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2009년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650억 원을 삭감했을 때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라 라며 무상급식의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안 하면 경기도에서 다 하겠다며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위상과 맞지 않는 발언들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소녀시대를 두고 쭉쭉 빵빵이라고 표현해 성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춘향전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같은 해 여성들의 활동의 폭이 남자보다 좁다는 발언으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119 긴급전화 남용 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남양주의 노인요양원을 방문했던 김문수 지사가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나 도지사인데 관등 성명 대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당시 그는 암 환자의 응급 이송 관련 문의를 하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응급 상황이 아닌데 긴급 전화를 이용한 점과 고압적인 태도는 도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수원 광교신도시로 경기도청 이전 계획을 갑자기 보류시켜 입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민 300여 명이 규탄 집회를 열며 김 지사가 도청 이전 계획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8년간의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은 경제 활성화와 공약 이행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반면 여러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양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친 후에도 김문수의 정치적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 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여 23.34%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0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장관직을 사임하고 2025년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5월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득표율 56.53%를 얻어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김문수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행보는 시작부터 파란만장했습니다. 2025년 5월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56.53%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당내 갈등과 단일화 압박이라는 예상치 못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선출 직후부터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덕수 후보와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후보 등록일인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에 김문수는 5월 6일 경주시 경주아백 컨벤션 센터에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자신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경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갈등은 5월 7일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는 1시간 20여 분 동안 단일화 논의를 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당 지도부는 김문수에게 더 강한 압박을 가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 단식 농성까지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당원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82.82%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공개하며 김문수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5월 8일 양 후보 간의 두 번째 회동은 국회 사랑제 인근 야외 테이블에서 이루어졌고 이례적으로 텔레비전과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후보는 통상과 외교 등 국제 현안의 긴박함을 거론하며 김문수의 단일화 연기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라도 단일화를 하자고 압박하자 김문수는 기탁금을 1억 원씩 내고 한 번 통과하면 또 1억 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등장해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회동 후반부에는 감정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김문수가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표하자 한덕수는 자신은 당 지도부와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다며 분연히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문수가 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한덕수 후보는 이를 비하로 받아들이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갈등은 5월 9일 절정에 달했습니다. 김문수가 홍준표를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같은 날 김문수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는데 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번째 의총 참석이었습니다. 의총은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으나 김문수가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의원들이 기대한 것과 완전히 동떨어졌다. 지도자라면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의총장을 박차고 나갔고 김문수도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장했습니다. 같은 날 김문수는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당내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김문수의 대선 도전은 당내 지도부와의 극심한 갈등,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당내 분열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정당 경선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명분 아래 사퇴 압력을 받는 상황은 한국 정치사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국민의힘에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반면에 한덕수는 하는 행보가 정말 꼴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노동운동가에서 출발해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 후보까지 오른 김문수의 정치 인생은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후보로서의 도전은 그의 정치 인생 중 가장 주목받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정당 내 갈등과 단일화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김문수의 모습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후 단일화 압박과 당내 갈등이라는 시련을 겪고 있는 김문수의 대선 행보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부침을 겪게 될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영예일치 채널의 허주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